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주민 조합원 입주권이 권리유형 1구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수됐을 때 어떤 법률 요건과 효과가 기속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주민 그 똑순이 소유를 2005년 7월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이때는 주택수로 계산나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죠. 2006년 1월 1일 전에 이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서 난 후에 다른 갑순이에게 한 두 달 있다가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주권은 뭐냐? 그냥 입주 권리입니다. 권리. 주택수는 아니고요. 입주 권리로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지금 갑순이 같은 경우는 이 준공일까지 이 주택수 구간 권리 유형 두 번째 구간에서는 소유권 변동 없이 준공일까지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으면 이 준공 전일까지 입주 권리 기간이 유지되는 거죠. 이런 그러면은 이 갑순이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사이에 다른 주택을 사고 팔아도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특례주택 비과세라든가 중과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주택수 포함되지 않으니까 세제 혜택이 그만큼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원주민 똑순이 같은 경우는 이 관리처분 인가의 시점에 지금 한 5년 7개월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5년 7개월 과거에는 거주 요건이 없었으니까 관리처분인 날 154조 1항의 비과세 요건 4가지 2년 이상 보유 하고 이런 1세대 주택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2억 그때는 9억 이하였겠죠.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부분은 2005년 9월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민은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그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아실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찾아왔을 때 보면은 이제 그 A 입주권이 준공됐으면 이 갑순이 같은 경우는 이 준공된 날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이 하루 보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준공일로부터 10개월 후에 팔았기 때문에 단기양도 지금 현재로서는 세율 70%를 받는 과세를 받겠죠. 차익 부분에 대해서. 이때 갑순이가 2005년에 취득했을 때는 아마 저렴한 가격에 취득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2018년도 6월에는 시세 차익이 한 10억 이상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70%가 세금이 과세된다면 상당한 과세 금액이 추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상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2006년 1월 1일 전에 승계 권리, 1월 1일 이후에 승계 권리, 또한 준공일에 이 유형주택,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의 보유기간이 1일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 갑순이는 무조건 단기양도 70% 세율이 과세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그냥 이 눈으로 이때 입주 권리로 매매가 됐지만 아마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이 이후에 한 5, 6년 이상은 살았을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본인은 이 권리가 아닌 주택을 취득한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게 판단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제가 회색지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회색지대는 네이버에서 한번 회색지대로 문구 조회해서 열람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주택에도 안 들어가고 주택 숫자로도 안 들어가고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붕 떠 있는 상태를 그냥 회색지대 중간에 머무르는 구간을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권리 유형 1 구간에서 타인의 양도 중고일가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앞 페이지도 보면은 이 권리 유형 1 구간, 권리 유형 2 구간. 근데 권리 유형 1 구간에서 매매가 걸어지고 중고일가의 소유권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권리에 대한 양도세 신고 납부. 단 1주택자가 권리 변환인 경우 권리 변환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비과세요건 4가지를 충족한다면 2022년 1월 이후 양도분해에 대하여는 비록 권리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가능.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을 한번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7조 제5항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이 아닌 양도부터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입주 권리든 입주권 수든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수자인 경우는 권리 유형 1 구간에서 취득하고 중고일가의 소유권 변동이 없다 가정하면 양수자는 입주 권리 이하 권리 유형 승계 권리를 취득한 경우로서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에서는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법학과 공부하신 분들은 이 권리의 충돌이나 기본권의 경합이 됐을 때 이도저도 속하지 않고 중간에 머무르지만은 결국에는 법을 적용하는 거를 회색지대라고 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회색지대 용어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잘 이해될 겁니다. 취득일로부터 준공 전일까지 다른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특례주택 비과세 및 중과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권리 보유기간 중 취득한 경우라도 2017년 8월 이전 취득 또는 조정지역 지정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라면 거주요건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비록 권리유형 1 구간에서 입주 권리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세제 혜택 주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세율구간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시 최초로 권리유형 1, 2를 취득한 경우에는 권리구간과 주택구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이게 권리구간 따로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구간 따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세율도 적용해야 된다. 반대 해석을 하면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두 번째로 권리유형으로 변한 경우에는 그 양쪽 다 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비과세 요건 적용 기산점도 사용 승인일, 준공일, 권리유형 1도 권리유형 2도 권리이기 때문에 이 사용 승인 준공일부터 154조 1항 비과세 요건 적용이 기산점이 시작이 됩니다. 동법 시행령 155조, 156조 비과세 특례 주택 적용 또한 사용 승인일부터 이를 기산점 적용하는데 선입선주법, 후입선주법 이 비과세를 판단할 때 선입선주법 주택만 먼저 팔아야만이 비과세가 되잖아요. 물론 예외적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대체주택이나 거주주택이나 상속주택, 농어촌 상속주택이나 인농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소수지분, 기타 등등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선입선주법 예외 규정이 한 5가지에서 6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을 하면서 평생 한번 접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대부분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취득한 주택 숫자가 먼저 팔려야만이 비과세가 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155조, 156조에서 적용하는 주택 숫자 특례주택 비과세예요. 그런데 155조, 156조는 특례주택 비과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주택 숫자 2개 이상이 요건 충족돼야만이 특례주택을 검토가 시작이 돼요. 근데 대부분 대리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특례주택 숫자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155조, 156조를
특례주택 비과세를 적용해가지고 비과세인 양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55조, 156조를 먼저 특례주택 숫자로 선입선출법으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미널 조건으로 154조 1항 눈으로 보이는 유용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보유 이런 뭐 12억 이하 1세대의 요건을 갖추고 양도 시점에 주택 유용을 갖춘 그런 부분들의 그 비과세 요건 154조 1항 비과세 요건하고는 다릅니다. 155조하고 156조가 처음에 특례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거나 충족한 후에 최종 터미널 요건으로 154조 1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비과세 요건 4가지를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가 만족되는 겁니다. 이게 비과세 1차 요건, 비과세 2차 요건을 둘 다 충족 요건이 충족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데 다들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과세 부분을 할 때 그 요건을 각 요건마다 별도로 판단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판단하고 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아마 한 10가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하는 거를 뭐 비과세 판단할 때 뭐 기타 등등 다른 뭐 요건 판단할 때 거주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거주 요건이나 보유 요건 판단하고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갖다가 다른 뭐 요건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거나 뭐 계산 요건 산출 계산 요건과 같이 또 연결해 가지고 같이 요건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양도세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역사를 공부를 하고 이 변천된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양도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권리유형 1 구간에서 여러 번 소유권이 변동되고 권리유형 2 구간 소유권 변동이 없이 준공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권리유형 1 입주권을 입주 권리를 권리유형 2 주택수 구간에서 타인에 양도하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